전 세계 국제공항에서 종이 탑승권 발급과 공항 체크인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미전역 150개 대학에서 800명에 달하는 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허드슨강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 직전 세대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인근에서 한인업주가 운영하던 고급 성매매 업소의 고객 명단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고위기업 임원과 정치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전역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된 샐러리 제품이 식중독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 국제선 탑승 시 종이 탑승권이나 공항 체크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유엔사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전 세계 공항과 항공사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승객은 여권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항공권 예매 시 여행 패스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종이 탑승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공항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만으로 신원 확인과 탑승이 가능해집니다. 항공사도 승객이 공항에 도착하면 얼굴 스캔을 통해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동되며 지연 등으로 연결편을 놓친 경우에도 새로운 항공편이 자동 배정되고 패스가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이 같은 계획은 빠르면 3년 안에 시행될 예정이며 전 세계 공항의 인프라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기술 개발 측은 승객 데이터는 각 터치 포인트에서 15초 이내 자동 삭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미 전역 150개 대학교에서 8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진의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출판사 인사이더 하이어 ED에 따르면 오늘 기준 미 전역 150개 이상 대학교에서 국제학생과 연구진, 교수진을 포함한 비자 취소 사례가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F1과 J1 비자 대상자로 이들은 아직 공식적인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비자 취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자가 취소된 학생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아니면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후 통보를 받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학교는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교통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유로 인해 비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학교 측은 일부 학생들은 범죄 기록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으며 현재 각 학교마다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허드슨강 헬기 추락 사고의 피해자 신원이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독일계 글로벌 기업 지멘스의 자회사 CEO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탑승해 있었으며 이들은 자녀의 생일을 맞아 뉴욕 관광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탑승한 조종사는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숙련된 조종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사고 직전 해당 지역에 큰 새떼가 있었다는 목격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Reports of a large flock of birds in the area shortly before the crash. We are aware of those reports. We discussed it this morning. Maybe it's something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our investigators. There's no downside, please, in sharing that information with us. 한편 조종사는 이륙 직후 연료 부족 경고를 받고 비상 착륙을 시도했지만 예정된 착륙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도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보카라톤 지역에서 세스나 310 기종의 소형 비행기 한 대가 도로 위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보카라톤 공항을 출발해 텔러에시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조종사가 기계적 문제를 신고하며 긴급 회항을 시도했지만 결국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nd I see this plane, it's really low, it's 200 feet, normal traffic pattern altitude for Boca is 1,000. So obviously I could tell something was kind of wrong. 이 사고로 탑승객 3명 전원이 숨졌으며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비행기 잔해와 화재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해당 도로를 봉쇄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근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한인 업주가 운영하던 고급 성매매 업소의 고객 명단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케임브리지 하버드대 인근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시간당 최대 $600의 요금을 받고 운영되던 고급 성매매 업소의 고객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다수의 기업 임원과 의사, 변호사 등 보스턴 지역의 엘리트 인사들로 알려졌으며 특히 단골 고객으로 58살 폴 토너 케임브리지 시의원과 최첨단 폐수 처리 기업 그레디언트 공동 창업자 CEO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해당 업소는 40대 한인 여성 한 이 씨와 68살의 제임스 이 씨 그리고 30살 이준명 씨가 운영해오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주요 인물인 한 이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550만 몰수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당국은 이 사건을 정재계 고위층을 겨냥한 조직적 성매매, 인신매매 범죄로 보고 추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 29개 주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된 샐러리 제품이 식중독 우려로 긴급 리콜됐습니다. 두다팜 프레시푸드는 지난 10일 마켓사이드 브랜드의 세척된 샐러리 스틱 1,587개를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은 4개씩 들어있는 소포장 형태로 유통기한은 2025년 3월 23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지아주 농업청의 무작위 검사에서 리스테리아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관련된 건강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연방식품의약국은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서만 리스테리아 감염 우려로 도넛과 브로콜리, 쉐이크 제품 등이 잇따라 리콜되며 보건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테리야끼 소스 제품에서 곰팡이 등 미생물이 자라는 현상이 확인돼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리콜 조치에 나섰습니다. FDA는 레드쉘 푸드의 테리야끼 소스병에서 기포가 생기고 병이 팽창하는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는 세균이나 곰팡이, 효모가 자라며 가스를 배출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약 1,000병 규모로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건강 이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FDA는 병이 부풀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제품은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피트사의 매운 소스도 성분 표기 오류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아왕산염이 포함돼 있어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심각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FDA는 리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입처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 고급 식료품 체인 에레혼의 산타모니카 지점이 위생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지난 8일 에레온 산타모니카 매장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 2마리와 죽은 바퀴벌레 1마리를 발견해 위생법 위반으로 매장을 48시간 동안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장소는 토닉 바로 유명 연예인들이 홍보한 $20 스무디와 아사이볼 등을 판매하는 구역으로 현장에서는 커피 머신 하단 캐비닛과 종이용품 보관함 등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이외에도 LA온 측은 식품 노출 시간 관리 미흡과 배관 청결, 조명 환기 기준 미달 등 경미한 추가 위반 사항도 함께 지적받았습니다. 이후 산타모니카 지점은 84점을 받아 위생 등급 B를 받았습니다. LA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LA 한국문화원은 대한민국 예술원과 함께 어제부터 다음 달 5월 15일까지 광복 80주년 기념 대한민국 예술원 LA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종상, 홍석창, 윤명로, 정상화, 김한기, 천경자, 서세옥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17명의 예술원 회원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김한기의 무제, 천경자의 여인상, 서세옥의 사람들 등 한국 미술사의 주요 작품들도 포함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예술원은 한국 최고의 예술가로 구성된 문화예술기관으로 이번 LA 특별전을 통해 한국 미술의 전통성과 미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예술원 측은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미술가들의 작품이 LA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각 분야에서 한국 미술의 전통성을 계승하고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들의 열정이 현지 미술 애호가와 한인 사회에 깊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똑같이 125%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협상 여지를 열어뒀지만 시진핑 주석은 기댄 적 없으니 두렵지 않다며 끝까지 맞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미국이 기존 관세의 20%에 추가로 상호 관세의 125%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25%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은 숫자 노름일 뿐이라며 앞으로 중국은 미국에서 관세를 추가하더라도 무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시 주석은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페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괴롭힘에 함께 맞서자고 했습니다. 중국은 자력갱생해왔다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 이제 단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크리스마스 트리 공장은 올해 미국 주문을 포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因为我们也担心这个订单接下来了之后，因为这个美国的这个局势不稳定，会导致这个退单的这些问题。 제품의 90%를 중국에서 들여오는 미국의 한 장난감 가게 주인은 관세를 높인다고 미국에서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며 한탄합니다. The entire toy infrastructure is in China and Asia, and you can't just turn around and make a plastic fabrication machine or 중국은 피해를 더 보는 쪽은 미국일 거라며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즐겨 쓰는 마가 모자의 가격이 77달러까지 올랐다는 그림을 올리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 역시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제조업이 위축돼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경제 대국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앞에서 멈췄던 수사들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우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김건희 여사부터 검찰 청사로 부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으로 조만간 김건희 여사를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보석으로 석방된 명태균 씨를 연이틀 불러 조사했는데 김 여사 조사를 위한 막판 다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쪽과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을 시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확답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사 문제 때문에 일정을 잡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하면서 그동안 제시해온 이런 이유들은 다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해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직접 조사 빼고 주변인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인 이달 안에 김 여사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파면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고려 대상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경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았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국회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K 이니셔티브를 이뤄내겠다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다음 날 당대표가 아닌 예비후보 신분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재명 전 대표는 다가올 5년에 구군이 걸렸다며 입을 뗐습니다.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잘 먹고 잘 사는 잘사니즘을 이뤄야 한다며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K 이니셔티브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출마 때는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보듬는 억강 부약을 통한 공정과 분배를 꺼내들었는데 이번엔 K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며 실용주의를 내세운 겁니다. 경선 캠프 인선도 공개했습니다. 이해찬 개인 5선 윤호중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 4선 윤우덕 의원이 정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도 합류해 계파 없는 통합형 캠프가 됐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37%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진행된 갤럽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해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만난 가운데 비이재명계 후보를 중심으로 경선 규칙을 두고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비명계 후보들은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모두에게 똑같이 한 표씩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어떤 결정도 따르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권리당원에게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는 국민참여 경선 방식을 택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특정 집단이 개입해 역선택할 우려와 짧은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대권 도전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 출마했다는 윤심 논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은 잇따라 영남 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 앞 계단 위에 대형 태극기가 놓였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당에서는 7번째로, 현역 의원 중에선 2번째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 저 나경원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 의원은 정치를 복원하고 당을 결집시킬 적임자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며 탈당했다 복귀한 김문수 전 장관을 겨냥했고 5선의 정치 경험을 내세우며 영선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했습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다음 날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는데 윤 전 대통령의 권유로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윤심 논란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으로 출마를 결심하지 않았지만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잇따라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으로 향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울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등 경제 문제와 영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안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권의 최대 시해를 입은 사람이라며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총선에서 사상 최대 역대 최악의 패배를 했습니다. 아직 출마 결심을 굳히지 못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이틀 연속 대구 경북에서 접점을 넓혔고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회임식을 열었습니다. 공식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틀 만에 다시 대구를 찾아 출근길 인사를 하며 TK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 은퇴 계좌의 인출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은퇴 계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트레디셔널 IRA는 가입 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지금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로스 IRA는 가입 시 세금 공제는 없지만 은퇴 후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 모두 세금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스 IRA를 선호하는 이유는 은퇴 후 세금 면제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트레디셔널 IRA는 세금이 연기된 계좌이기 때문에 59세 6개월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10% 조기 인출 벌금을 내게 됩니다. 로스 IRA는 59세 6개월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자신이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벌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자 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과 함께 10% 벌금을 내게 됩니다. 특히 계좌 개설 후 5년이 경과해야 이자 부분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5년 규칙, 즉 5-year rule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시면 2030년 1월 1일부터 규칙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물론 5년이 지나더라도 59세 6개월이 되기 전에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세금과 1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59세 6개월 이전에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인출은 조기 인출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401k에서 로스 IRA로 롤오버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은 적용이 되고 트레디셔널 IRA에서 로스 IRA로 전환한 경우에도
새로운 5년 규칙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5년 규칙은 첫 번째 개설한 노스 IRA 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첫 번째 계좌를 2025년에 개설하고 첫 입금을 한 경우에는 2029년에 두 번째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5년 규칙은 개설한 첫 계좌의 기준을 따르므로 2030년 이후에는 두 번째 계좌의 투자소득도 5년 규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트래디셔널 IRA는 필수 최소 인출 규정이 있어서 2024년 기준으로 73세가 되면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로스 IRA는 평생 인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73세 이후에도 계속 투자하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필수 최소 인출 규정을 지켜야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1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